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BM이 4% 하락 중입니다. 뭐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테슬라의 실적이 나왔고 안 좋습니다. 테슬라는 일단 시간외에서 5% 하락 마감이 됐고요. 뭐 본장에서는 거의 뭐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가 나왔고 상당히 내용이 좋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테슬라 측에서 공개를 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저기 24년 물량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했고요. 무엇보다 매출이 감소했다는 점, 그리고 이익의 폭이 상당히 줄었다는 점은, 그쵸, 질적인 부분이나 양적인 부분 모두 다 감소하고 있다. 자, 근데 우리는 테슬라를 공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2차 전지를 공략하는 거예요. 그쵸? 2차 전지는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자동차에도 쓰고 어디 뭐 다른 데도 쓰고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2차 전지의 수요 자체는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물량 자체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다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실제로 삼성 SDI는요, 2차 전지를 되게 오래 기술력을 키워왔고 개발을 해오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원래는 뭐 공구나 그런 쪽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쪽에 집중을 해오고 있다가 지금 자동차 쪽으로 변경을 했죠.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그쪽으로 다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셀업체 자체는 움직임이 조금 원래부터 좋지 않았었던 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면 AMPC라고 하죠. 그쵸? 이 AMPC가 기존에 있던 완성차 업체들이 나눠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이건 55대 45인가 그 법적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여기서 크게 뭐 변화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셀업체, 즉 뭐 삼성 SDI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여기는요, 배터리를, 완성 배터리를 만들잖아요. 배터리 셀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팩까지. 근데 완성차 업체들이 당연히 완성차를 만들면서, 그쵸,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구동하는 구동계 쪽은 사실상 욕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압박을 지금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셀업체 쪽은 저도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양극재 쪽은 달라요. 자,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리는 이야기 제가 간단하게 핵심만 딱딱딱 뽑아갖고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테슬라는 완성차 업체입니다. 그쵸? 테슬라는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어요. 뭐를? 직접 배터리를 생산하는 부분을. 그리고 거의 뭐 완성 단계에 왔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셀업체들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 이런 쪽은요,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자, 내연기관 시대에 있었던, 뭐 지금도 내연기관 시대죠. 근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했었냐면, 엔진이나 뭐 미션이나 이런 부분은 직접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을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2000년도가 지나서 직분사 엔진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 발전을 했는데, 그때 보쉬가 엄청 큰 성장을 했습니다. 원래부터 큰 기업이었는데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직분사 엔진에 들어가는 인젝터가 너무 많이 사용이 되면서, 그쵸, 일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소나타에도 인젝터가 그냥 4발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들이 그 정도인데, 그쵸? 뭐 벤츠, BMW는 뭐 너무 당연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보쉬의 시가총액이 실제 BMW나 벤츠의 시가총액보다 더 높아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뭐 그리고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쪽은 다 그런 것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전기차 수요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내용 한번 보시면 테슬라에 대한 실적이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자고요. 현대차 올라갑니다. 기아차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다.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 보시면, 자, 보세요. 매출 100조 시대 준비하는 기아 올해 320만 대 팔겠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 보세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기아가 4분기 실적이 나왔죠. 공격적인 사업 계획을 밝혔다. 25일 컨퍼런스 콜로 IR을 열고, 지난해, 오늘입니다, 오전에 한 거고, 지난해 308만 7,384대, 매출액 99조 8,084억, 15.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60% 증가했고, 순이익도 62% 증가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고가 차종 및 고사양 트림의 비중 확대, 판매 믹스 개선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 우호적인 환율이 높았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기아는 모든 경영 지표에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자, 전기차에 대한 비율, 무슨 비율, 이런 게 아니라
한쪽에서 줄면 한쪽이 커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총 수요에 대한 건 정해져 있다. 여기서 이제 가격 경쟁에 들어갔는데 가격 경쟁에 따라서 높게 평가를 받았었던 테슬라는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현대기아차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현대차, 기아차가 테슬라만큼의 평가를 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점, 그렇죠? 그러면 성장성에 대한 2차 전지 성장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BM 어떻습니까? 왜 내려요? 오늘 말고, 그쵸? 이때 1월 22일 월요일인데 이때도 그렇고 고가 찍고 내리는 이유가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 왜 그래요? 리튬 가격 때문이에요. 그쵸? 근데 테슬라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방점을 찍었다. 그쵸? 오늘은 장중의 변동성으로 끝날 겁니다. 오늘 어느 정도의 하락 마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변동성이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처럼 가격을 보자, 가격을. 그리고 먼저 들어가지 말자.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먼저 들어가지 말자는 건 여기가 저가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이제 찍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찾자. 그쵸?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코프로 BM의 가격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다른 종목들, 제가 가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들어갔을 때 어떤 매매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신고가 매매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을 확인했을 때 단기간의 수익부터 시작해서 장기간의 수익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단기간의 수익은 2주고요. 장기간의 수익은 3개월입니다. 최장. 제가 생각하는 최장 장기 투자는 3개월이 끝이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지금 17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고, 여기는 종목을 추천한다기보다 제가 매매한 내용을 그대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같이 매매를 진행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그 매매 관련된 내용을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찍으면 다 나옵니다. 여기가 키움증권 0606 화면이에요. 자동일지 차트인데 여기에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1월 25일 리노공업, 그쵸? 근데 특징점은 8시 52분 시장가 매수. 자, 장시작 전에 종목이 나갔다는 거죠. 저는 장시작 전에 주문을 넣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아프리카 TV 그리고 코세스 다 동일하죠. 8시 52분, 8시 53분, 8시 55분. 장시작 전에 시장가로 때리는 겁니다. 그냥.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됐는지 리노공업. 자, 보시면 오늘, 그쵸? 시가 대비해서 조금 하락했지만 여기 보세요. 매수, 그쵸? 매수하는 과정에 있다. 최장 보유 기간은 2주. 근데 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과정에서 왜 하나요? 물타기인가요, 이게?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 물타기 하면 죽어요. 보세요. 1월 11일 날 20만 8,500원, 그리고 1월 22일 날 21만 4,500원, 그리고 오늘 22만 5,777원. 지금 매수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쵸? 이렇게 매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죠. 그쵸? 코스닥이 1.2% 빠지는 과정에서도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고, 장중에는 자, 내용 보시면 3%까지 상승세를 키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가고 있다. 하지만 최종적인 기한은 2주 안에 모든 걸 다 끝내고 나온다. 그리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되고 어느 정도 이 시장 대비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최장 3개월까지 끌고 가서 50% 100%짜리 수익을 공략을 할 수 있는 초석으로 삼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아프리카 TV. 자, 내용 보시면 오늘 자, 보세요. 5.8%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시가 매수가 들어가 있다는 내용을 밑에 찍혔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보세요. 1월 25일 10만 7,700원, 그리고 22년 8월 4일 89,800원에 매수해서 이때 91,900원에 매도를 했었던 한 2년 1년 반 정도 전에 이 매매했었던 내용이 있고요. 오늘 다시 매수를 들어간 겁니다. 근데 제가 바닥에서 샀나요? 아니죠. 충분히 올라오고 나서 모든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매매를 가능하게 한 게 왜 그래요? 선반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격을 적용시켰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코세스. 자, 보세요. 오늘 상한가 마감. 뭔지 아시죠? 반도체입니다. 오늘 코스닥이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반도체 종목을 공략했을 때, 그쵸? 시가 정확하게 공략됐죠. 17460, 17,460원. 매수 평균가 17,460원. 그쵸? 코세스 정확하게 제가 한 내용을 공유를 했습니다.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는 건, 그쵸? 하루에 몇 프로입니까? 그럼 20%. 그쵸? 시장에 대해서 너무 막 집중해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종목이 가장 중요하고요. 종목에 대해서 내가 집중했을 때 정말 코세스처럼 하루에 20%씩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매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매매하면서 너무 힘들다, 막 시장도 어렵고 막 2차 전지 물려서 고생하고 있다. 2차 전지 지금
지금부터 추적해야 돼요. 근데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확인이. 우리는 저가를 정확하게 잡을 수 없어요. 오늘 제가 상한가를 먹었지만 여기 저가를 정확하게 잡았나요? 아니에요. 이거 못해요.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어느 정도 특정 지점, 그쵸?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을 나 혼자 스스로 꾸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소통방으로 들어와서 배우세요. 자, 소통방은 무료로 운영이 되고요. 제가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쵸? 돈 안 받습니다. 그런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요 번호로요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년 이벤트가 하나 더 나갔는데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즉 종목을 추적해야 되는데 그 종목을 계속해서 뽑아낼 수 있는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아야 될지, 그쵸?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요것도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돈은 안 받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BM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 지금 상황 그래요. 저가를 형성하고 있는 과정이고 테슬라 실적까지 나왔으면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안 좋다는 건 사실 LNF 실적이 나올 때부터 그냥 확인이 된 겁니다. 그쵸?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안 좋을 건 당연하다. 하지만 그걸 먼저 반영해서 주가는 먼저 내렸다. 근데 우리는 이 과정에서 확인하고 매매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고 그 확인을 위해서는 디테일한 가격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유 전략까지 끌고 가야 되지만 그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켜야 된다. 이건 성장 아닐까? 내년까지 2년 본다, 3년 본다 이러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이러면 진짜 주식 투자 힘들어져요. 그리고 테슬라 실적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현대차, 기아차 오늘 시장 급락하는데 유일하게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단기 보유 전략이 2주입니다. 2주. 그리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되는 가격이 중요하다. 자, 그럼 디테일한 가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한 요인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채널 성장을 위해서 돈 안 받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 에코프로 BM 지금 뭐 하락하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너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수록 집중 투자는 안 됩니다. 집중 투자를 하되 2차전지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됐다 그러면 에코프로 BM 매수,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매수, 그쵸? 포스코 퓨처엠 이런 부분이 돌아가면서 터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내가 확장시킬 수 있는 스킬을 갖춰야 돼요. 제가 반도체 관련주를 12월부터 공략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급락할 때마다 강세를 보입니다. 근데 제가 반도체 종목을 한 종목만 한 게 아니라 퍼뜨렸어요. 자, 집중 투자입니다. 하지만 종목은 분산을 해놨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종목을 어떤 업종을 매매할 때 반도체를 하더라도 A 반도체, B 반도체, C 반도체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